자, 몇 번 전해드렸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고 이영승 교사 생전에 여러 학부모들에게 악성 민원 시달렸고 또 지금 경찰이 소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 소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도 됐는데 자 그런데 그 악성 민원을 넣었던 학부모의 한 자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일단 이 자녀는 그 소위 말하고 있는 페트병 사건에서 다친 학생 당사자입니다. 그 당시 2016년 6월에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도중에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 당사자고요. 당시엔 6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당시 이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안전 공제로부터 2번에 걸쳐서 치료비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영승 교사는 사비를 들여서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해당 학부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학생 당사자가 자신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올린 일종의 입장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의 게시자가 그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추정만 되는 상황입니다. 맞다고는 저희도 본인이 확인을 안 해주니까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충분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을 올린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모든 페트병 관련된 사건 뉴스나 인스타그램 나온 얘기는 모두 거짓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계정 자체가 비공개를 해놨습니다. 지인들만 볼 수가 있고 전체 공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주변이 지금 피해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내리고 숨긴 거다. 그렇지만 또 학교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자기 주위의 지인한테는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공개한 거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니들 다 고소할 거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자기 집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사람들을 다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저는 그 뒷부분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주변 분들이 다 훌륭한 판사 검사들이기 때문에 잘 풀릴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실제로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으면 그럼 억울한 일을 겪어도 주변에 판검사가 없으면 못 푸나요? 아니에요. 본인이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면 판검사 들먹이지 마시고 양원배임크한테 얘기를 해서 사건 반장으로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당하게 다뤄질 수 있고 다른 언론사 기자분들도 본인이 정말로 억울해서 그 사연을 얘기하면 거짓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런 식으로 꼭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뭐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 굉장히 젊은 친구일 텐데 저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 부분을 대단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같은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콩콩 팥팥 종두득두라고도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입니다. 고 이영승 교사 한때 자신의 담임이었어요. 내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 뭐가 됐든 본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계가 된 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 와중에 저런 말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전 솔직히 본인이 억울한 게 뭐가 얼마나 억울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저 글을 읽고 화가 났습니다. 예? 글쎄, 저도 이게 지금 이 글이 그 사람이 쓴 글이 맞나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맞다고 치면 좀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고 이영승 교사의 유가족도 사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생태 같은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이유가 이렇게 정말 악성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심지어는 송금 전력이 있잖아요. 그 송금한 무슨 증거물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던 이 어린 교사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아무도 이 사람 편에 서주지 않아서 한 극단적인 선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 입장을 생각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적절한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제가 곰곰이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는 아마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지금 기껏해야 7년 후니까 아마 고등학생 미성년자예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그러면은 뭐 아직 다 성인이 돼서 세상 물정을 아직 충분히 잘 이해를 못해서 자기 부모님이 지금 어려운 공경에 빠지신 것만 뭐 눈에 들어올 수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부모님의 명예만 중요하고 그 상대방 사망한 사람의 명예는 그러면 안 중요하다는 얘기냐. 그 정도는 대학생 정도 되면 따져서 무게 중심을 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중간은 갈 텐데라는 진짜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자, 이 글을 처음 공개한 계정은 지금 현재 삭제가 됐어요. 자, 다시 그러면은 이영승 교사에게 돈을 준 이 학부모, 돈을 받은 학부모 얘기를 좀 돌아갈게요. 400만 원으로 당초에 알려졌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일단 MBC 보도에 의하면 400만 원 이상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1차 수술 당일에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2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일에 이영승 교사가 이 학부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죄송하다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매달 50만 원씩 10달 동안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요. 이미 1차 성형수술비 100만 원을 보낸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3월 초에 보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수술 열흘 뒤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영승 교사가 계좌번호 알려주면 주말 동안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부모는 감사하다면서 실제로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치료비 송금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추가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미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꼭 짚어야 되는 거 이미 공제에서 치료비를 다 받았어요. 받고. 받았는데 저랬어. 근데 500만 원을 지금 받았는데 2차 수술을 앞두고 또다시 문자가 이 교사한테 갑니다. 그 문자 내용을 좀 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면서 2차 수술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되면 전화를 부탁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를 사실을 보면 보상금 받고도 추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학교 행정당국도 이영승 교사가 좀 보상을 더 해주라라고 종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이 그냥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좀 그냥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게 초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학교는 도대체 뭐를 했느냐, 교육청은 뭐를 했느냐 이거를 사실 꼭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기에 충분히 화해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내팽개쳐 나가지고 결국 어린 교사가 뭐 모든 부담을 다 안고 이런 선택을 하기에 이른 데는 지금 이 민원인도 문제였지만 학교 당국, 교육청은 그러면 도대체 자기네들 근로자를 보호 안 해주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예. 아까 이제 행정 당국도 이영승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이제 부과하면서 보상을 종용했다. 이게 도대체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자, 일단 경찰은 연휴 이후에 해당 학부모들을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경찰 수사 상황 진척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